삶은 아름답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날며 강물이 흐르고 별들이 빛나는 이 모든 순간이 완벽합니다. 시타르타는 오랜 수행 끝에 깨닫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찾는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고 느끼는 모든 것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시타르타는 어떻게 이 깨달음에 도달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시타르타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수행자의 길을 떠나온 시타르타가 이제 세속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사랑을 알게 되고 욕망을 배우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여정을 통해 그는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시타르타 2편 헤르만 헤세. 카말라. 걸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 세상은 변화했고 마음은 매혹됐다. 산맥 위로 떠오르는 태양과 야자수가 있는 해변 위로 지는 노을을 봤다. 밤하늘의 별들과 배처럼 떠있는 초승달도 보았다. 나무, 별, 동물, 구름, 무지개, 바위, 꽃, 시냇물. 아침 이슬 맺힌 덤불과 멀리 파란 높은 산맥까지. 새들은 노래했고 벌들은 윙윙댔으며 바람은 은빛으로 논을 스쳤다. 이 모든 것은 천 가지 빛깔로 늘 그 자리에 있었다. 태양과 달은 늘 빛났고 강물은 늘 흘렀으며 벌들은 늘 윙윙거렸다. 하지만 예전의 그에겐 이 모든 것이 눈앞의 허상일 뿐이었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사고로 꿰뚫고 파괴해야 할 대상이었다. 진정한 본질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해방된 눈으로 이쪽 세상을 바라보게 됐다. 보이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 세상에 속하고자 했다. 더 이상 진정한 본질을 찾지 않았고 저 너머의 세상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하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니 세상은 아름다웠다. 달과 별도, 시냇물과 강둑도, 숲과 바위도, 염소와 풍뎅이도, 꽃과 나비도 모두 아름다웠다. 아무것도 찾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가까이 있는 것들에 열린 마음으로 걸으니 세상은 이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 태양은 다르게 머리를 데웠고 숲의 그늘은 다르게 식혀줬으며 시냇물과 우물물, 호박과 바나나도 각각 다른 맛이었다. 낮과 밤은 짧았고 매 순간이 바다 위 도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그 돛 아래엔 기쁨으로 가득 찬 보물선이 있었다. 숲 위쪽 가지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 무리를 보았다. 탐욕스러운 그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암양을 따라가 교미하는 수당도 봤다. 갈대가 우거진 호수에선 저녁거리를 사냥하는 파이크를 봤다.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도망치며 물 위로 튀어올랐다. 파이크가 일으킨 급한 소용돌이에서 힘과 열정의 냄새가 세차게 피어올랐다. 이 모든 것은 늘 존재했지만 그동안 보지 못했다. 함께하지 못했다. 이제 모든 것과 하나가 됐다. 빛과 그림자가 눈을 통해 흘러들어왔고 별과 달은 가슴을 통해 흘러갔다. 제타바나 정원에서의 경험도 떠올렸다. 부처의 가르침, 고빈다와의 이별, 위대한 스승과의 대화를.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었음을 놀라며 알게 됐다. 부처의 보물과 비밀은 가르침이 아닌 깨달음의 순간에 경험한 표현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것이었다. 바로 지금 자신이 경험하기 시작한 그것이었다. 이제 자아를 경험해야 했다. 자신의 자아가 브라만과 같은 영원한 특성을 지닌 아트만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고의 그물로 잡으려 했기에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했다. 몸이 자아가 아니듯 감각의 구경거리도 아니었다.
생각도, 이성적 마음도, 배운 지혜도 이전 생각으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 능력도 아니었다. 이 사고의 세계도 여전히 이쪽에 있었고 감각의 무작위적 자아를 죽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사고와 배운 지식의 무작위적 자아가 다른 한편으로 살찌워진다면 말이다. 사고와 감각 모두 아름다운 것이었고 궁극적 의미는 둘 다의 뒤에 숨어 있었다. 둘 다 귀 기울여 들어야 했고 둘 다와 놀아야 했다. 둘 다 경멸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했고 둘 다에서 가장 내밀한 진리의 비밀스러운 목소리를 주의 깊게 인식해야 했다. 그는 내면의 목소리가 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으려 했고 그 목소리가 조언하는 곳 외에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려 했다. 왜 고타마는 모든 순간에 그 순간에 보리수 아래 앉았을까? 그때 깨달음이 그를 강타했다. 그는 목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마음속 목소리였다. 그 나무 아래서 쉬라고 명령한 목소리였다. 그는 자학도, 재물도, 정화의식도, 기도도, 음식도, 음료도, 잠도, 꿈도 선호하지 않았다. 그저 목소리에 순종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 외부의 명령이 아닌 오직 목소리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좋았고 필요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강가에서 뱃사공의 집 오두막에서 잠을 잤을 때 꿈을 꿨다. 고빈다가 수행자의 노란 승복을 입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슬픈 표정으로 물었다. 왜 나를 버리고 떠났나? 그를 끌어안고 가슴에 바짝 당겨 입을 맞추려는데 더 이상 고빈다가 아니었다. 한 여인이었고 그 옷에서 풍만한 가슴이 드러났다. 그 가슴에서 나오는 젖을 달콤하고 강렬하게 마셨다. 여자와 남자의 맛, 태양과 숲의 맛, 동물과 꽃의 맛, 모든 열매와 기쁨의 욕망이 있었다. 그것은 그를 취하게 하고 정신을 잃게 했다. 잠에서 깨었을 때 창백한 강물이 오두막 문으로 비쳐들었고 숲속에서는 부엉이의 어둡고 즐거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날이 밝자 뱃사공에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했다. 대나무 뗏목으로 강을 건넜다. 아침 햇살에 넓은 강물이 붉게 빛났다. 아름다운 강이군. 매우 아름다운 강이지. 나는 이 강을 무엇보다 사랑한다. 자주 강의 소리를 듣고 강을 바라보았다. 늘 강에게서 배운다. 강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은인이여 감사합니다. 강 건너편에 내린 뒤 말했다. 당신의 환대에 드릴 선물도 수고에 드릴 보답도 없습니다. 저는 집 없는 사람이고 브라만의 아들이자 사마나입니다. 그걸 보았다. 뱃사공이 말했다. 손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았다. 다음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렇다. 이것도 강에게서 배웠다. 모든 것은 돌아온다. 당신도 사만하여 돌아올 것이다. 이제 안녕히 우리의 우정이 내 보답이 되길. 신들께 제물을 바칠 때 나를 기억하시길. 미소 지으며 헤어졌다. 뱃사공의 우정과 친절에 행복했다. 고빈다와 같구나.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고빈다 같다. 모두가 감사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감사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모두가 순종적이고 친구가 되길 원하고 순종하길 좋아하고 생각은 적다. 어린아이 같은 것이 모든 사람이다. 정오쯤 한 마을에 도착했다. 흙집 앞에서 아이들이 거리를 뒹굴며 호박씨와 조개 껍데기를 갖고 놀았다. 소리 지르고 씨름도 했지만 낯선 사마나를 보고는 모두 겁에 질려 달아났다. 마을 끝에서 길은 시냇물을 지났고 시냇가에서 한 젊은 여인이 무릎 꿇고 빨래를 하고 있었다. 인사를 하자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고 그 눈의 흰자위가 반짝였다.
여행자들의 관습대로 축복을 빌어주며 큰 도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다가왔다. 젊은 얼굴에 젖은 입술이 아름답게 빛났다.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에게 밥은 먹었는지, 사만 아들이 밤에 숲에서 혼자 자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인지 물었다. 이야기하면서 왼발을 그의 오른발 위에 올리고 교과서에서 나무오르기라 부르는 성적 쾌락을 암시하는 동작을 했다. 피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꿈을 떠올렸다. 몸을 숙여 그녀의 갈색 젖꼭지에 입맞췄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의 얼굴은 욕망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짓고 있었고, 동공이 수축된 눈은 갈망으로 애원하고 있었다. 욕망을 느꼈고 성적 본능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기에 잠시 망설였다. 손은 이미 그녀에게 뻗으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경외감에 전율하며 가장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가 아니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젊은 여인의 웃는 얼굴에서 모든 매력이 사라졌다. 발정난 암컷 동물의 축축한 눈빛만이 보였다. 정중하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고 돌아서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실망한 여인을 떠나 대나무 숲으로 사라졌다. 그날 저녁 전에 큰 도시에 도착했고 행복했다.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었다. 오랫동안 숲에서 살았고 지난밤 잠든 뱃사공의 집 오두막은 오랜만에 머리 위에 얹은 지붕이었다. 도시 앞 아름다운 울타리가 쳐진 숲에서 바구니를 든 하인들을 만났다. 그들 한가운데서 4명의 하인이 장식된 가마를 메고 있었고, 그 안에는 여주인이 붉은 방석 위에 화려한 천막 아래 앉아 있었다. 즐거운 정원 입구에서 멈춰 행렬을 지켜봤다. 하인들, 하녀들, 바구니들, 가마와 그 안의 부인을 보았다. 높이 쌓아 올린 검은 머리카락 아래로 매우 고귀하고 매우 섬세하고 매우 영리한 얼굴이 있었다. 막 벌어진 무화과처럼 선명한 붉은 입술, 잘 다듬어지고 높은 아치형으로 그려진 눈썹, 영리하고 경계하는 듯한 어두운 눈동자, 녹색과 금색 옷에서 솟아오르는 맑고 긴 목, 손목에 넓은 금팔찌를 한 가냘프고 긴 하얀 손이 쉬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았고 그의 마음은 기뻐했다. 가마가 가까이 왔을 때 깊이 허리를 굽혔다가 다시 일어나 그 고귀하고 매력적인 얼굴을 바라보았다. 높은 아치형 눈썹 아래 영리한 눈동자를 잠시 읽었고 어떤 향기인지 모를 은은한 향기를 들이마셨다. 아름다운 여인은 잠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숲속으로 사라졌고 하인들도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도시로 들어가는구나 생각했다. 매력적인 조짐과 함께 즉시 숲으로 끌려가는 것을 느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입구에서 하인들과 하녀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깨달았다. 얼마나 경멸하고 불신하고 거부하는 눈빛이었는지. 나는 아직 사만하구나 생각했다. 아직도 고행자이자 거지다. 이대로 있어선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는 숲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웃었다. 지나가는 다음 사람에게 그 숲과 여인의 이름을 물었고 그곳이 유명한 고급 창부 카말라의 숲이며 숲 외에도 도시에 집이 있다는 걸 들었다. 그리고 도시로 들어갔다. 이제 목표가 생겼다. 목표를 쫓아 도시가 자신을 빨아들이도록 내버려 뒀다. 거리의 흐름에 떠밀려 다니고 광장에 서 있기도 하고 강가의 돌계단에서 쉬기도 했다. 저녁이 되자 건물의 아치형 그늘에서 일하는 것을 봤던 이발사의 조수와 친구가 됐다. 비슈누 사원에서 기도하는 그를 다시 만났고 비슈누와 락슈미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날 밤 강가의 배들 사이에서 잤다. 이른 아침 가게에 첫 손님이 오기 전에 이발사의 조수에게 수염을 깎고 머리를 자르고 빗질하고 고운 기름을 바르게 했다. 그리고 강에서 목욕을 했다.
늦은 오후 아름다운 카말라가 가마를 타고 자신의 숲으로 다가왔을 때 입구에 서서 절을 하고 고급 창부의 인사를 받았다. 행렬 맨 뒤에 있던 하인을 불러 젊은 브라만이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와 기다리던 그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말없이 그를 안내해 카말라가 누워있는 정자로 데려갔고 그들만 남겨두고 떠났다. 어제도 이미 밖에 서서 나를 맞이했지 않았습니까? 카말라가 물었다. 맞습니다. 어제 이미 당신을 보고 인사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수염과 긴 머리, 그리고 머리에 먼지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잘 보셨습니다. 모든 걸 보셨습니다. 브라만의 아들로 사마나가 되기 위해 집을 떠나 3년간 사마나였던 시타르타를 보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을 떠나 이 도시로 왔고 도시에 들어서기도 전에 처음 만난 이가 당신이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카말라요. 당신은 시타르타가 땅을 보며 말을 걸지 않은 첫 여인입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 때마다 절대 땅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카말라는 공작깃 부채를 가지고 놀며 웃었다. 그것만 말하려고 시타르타가 내게 온 것입니까? 이것을 말하고 또 당신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에 감사드리려 왔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카말라여, 당신의 친구이자 스승이 되어 주시길 청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최고로 터득하신 그 기술을 저는 아직 모르니까요. 이 말에 카말라는 크게 웃었다. 숲속에서 온 사마나가 내게 와서 배우고 싶어 한 적은 없었습니다. 긴 머리와 낡은 허리천을 두른 사마나가 내게 온 적도 없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내게 오지만 그들 중엔 브라만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머리에 향수를 바르고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사마나여, 내게 오는 젊은이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이미 당신에게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벌써 배우고 있었죠.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부족한 것이 얼마 없습니다. 뛰어난 분이여. 좋은 옷, 좋은 신발, 주머니에 돈. 시타르타는 이런 사소한 것들보다 더 어려운 목표를 세웠고 이뤄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제 세운 목표를 어찌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당신의 친구가 되어 사랑의 기쁨을 배우는 것 말입니다. 빨리 배울 겁니다, 카말라. 이미 더 어려운 것들도 배웠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발랐지만 옷도 신발도 돈도 없는 시타르타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카말라가 웃으며 외쳤다. 아니, 아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옷이 있어야 합니다. 예쁜 옷과 예쁜 신발, 그리고 주머니에 많은 돈과 카말라를 위한 선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었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시타르타가 외쳤다. 그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어찌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입은 갓 벌어진 무화과 같습니다. 내 입술도 붉고 신선하니 잘 어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카말라, 숲에서 온 사마나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러 왔다고 해서 전혀 두렵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늑대들에게서 온 여자가 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숲속의 사마나가. 오, 사마나는 강하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을 강제할 수도 있고 납치할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마나여, 그런 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마나나 브라만이 누군가 와서 그의 학식과 신심과 깊은 생각을 빼앗아갈까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기 것이니까. 원하는 만큼만 원하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카말라와 사랑의 즐거움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카말라의 입술은 아름답고 붉지만 카말라의 의지에 반해 키스하려 든다면 그 입술이 줄 수 있는 달콤함은
한 방울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잘 배우는군요, 시다르타. 이것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구걸하거나 사거나 선물 받거나 길에서 주울 수는 있어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택했습니다. 당신처럼 잘생긴 젊은이가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하려 든다면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미소 지으며 절을 했다. 정말 안타깝겠죠, 카말라. 매우 안타까울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 입에서 한 방울의 달콤함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도 내 입에서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시다르타는 부족한 것들을 갖추면 돌아올 것입니다. 옷, 신발, 돈. 하지만 사랑스러운 카말라, 작은 조언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늑대들이 사는 숲에서 온 가난하고 무지한 사마나에게 누가 조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카말라,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친구여, 많은 사람이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배운 것을 활용해 돈과 옷과 신발을 대가로 받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얻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단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 시도 쓸 수 있습니다. 시 한 편에 키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마음에 든다면 그러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다르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시를 읊었다. 그늘진 숲으로 들어선 아름다운 카말라 숲. 입구에선 갈색 사마나 연꽃 봉오리를 보고 깊이 절한 그 산에 미소 지으며 카말라가 감사했네. 신들에게 바치는 재물보다 더 아름다워 예쁜 카말라에게 바치는 재물이. 카말라가 크게 손뼉을 쳤고 금팔찌들이 짤랑거렸다. 갈색 사마나여, 당신의 시가 아름답군요. 정말이지, 키스 한 번 주는 것에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눈짓으로 불렀고 그는 얼굴을 기울여 그녀의 얼굴에 닿게 했다. 갓 벌어진 무화과 같은 그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췄다. 카말라는 오랫동안 그에게 키스했고 깊은 놀라움으로 시다르타는 그녀가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현명하며 어떻게 그를 지배하고 거부하고 유혹하는지 느꼈다. 이 첫 키스 뒤에는 잘 정돈되고 잘 시험된 일련의 키스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각각은 서로 달랐다. 그는 깊이 숨을 쉬며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순간 아이처럼 놀라워했다. 배움과 알매의 풍요로움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당신의 시가 매우 아름답군요. 카말라가 외쳤다. 제가 부자라면 당신에게 그 말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로는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기 힘들 것입니다. 카말라의 친구가 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요. 당신이 키스하는 방법이란 시다르타가 더듬거렸다. 그걸 잘하기 때문에 옷도 신발도 팔찌도 모든 예쁜 것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하고 단식하고 시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십니까? 제사의 노래도 압니다. 시다르타가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주문도 알지만 더 이상 외우고 싶지 않습니다. 경전도 읽었는데. 잠깐 카말라가 말을 끊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못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읽고 쓸 줄 안다니 아주 좋습니다. 주문도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녀가 달려와 여주인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다. 손님이 왔습니다. 카말라가 외쳤다. 서둘러 나가세요, 시다르타. 여기서 아무도 당신을 보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일 다시 만납시다. 하지만 하녀에게는 경건한 브라만에게 흰 윗옷을 주라고 명령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시타르타는 하녀에게 이끌려 정원 별채로 갔다. 직접적인 길을 피해 선물로 윗옷을 받고 덤불 속으로 안내되어 최대한 빨리 보이지 않게 숲을 빠져나가라는 긴급한 충고를 받았다. 만족스럽게 시키는 대로 했다. 숲에 익숙했기에 소리 없이 숲을 빠져나가 울타리를 넘었다. 만족스럽게 도시로 돌아왔고 팔에 둘둘 만옷을 끼고 있었다. 여행자들이 머무는 여관에서 문 옆에 서서 말없이 음식을 청했고 말없이 쌀떡 한 조각을 받았다. 아마도 내일부터는 아무에게도 음식을 구걸하지 않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자부심이 일었다. 더 이상 사마나가 아니었고 구걸은 어울리지 않았다. 쌀떡을 개에게 주고 굶었다. 이곳 사람들의 삶은 단순하군. 시타르타는 생각했다. 어려울 것 없어. 사마나였을 때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결국 희망이 없었지. 이제는 모든 것이 쉽다. 카말라가 가르쳐준 키스의 교훈처럼 쉽지. 옷과 돈이 필요할 뿐 작고 가까운 목표들이라 잠 못 이룰 일도 없다. 이미 오래전에 도시에서 카말라의 집을 발견했고 다음 날 그곳을 찾아갔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외쳤다. 카마스와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부자인 상인이죠. 당신이 마음에 들면 일자리를 줄 것입니다. 영리하게 굴어요. 갈색 사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당신 얘기를 해뒀어요.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아주 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무 겸손하진 마십시오. 당신이 그의 하인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동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카마스와미는 늙고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면 많은 것을 맡길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감사하며 웃었다. 그가 어제와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카말라는 빵과 과일을 가져오게 해서 대접했다. 운이 좋았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다. 내가 문을 하나씩 열어주고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주문이라도 있습니까? 시타르타가 말했다. 어제 생각하고 기다리고 단식할 줄 안다고 했지만 쓸모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에 유용하답니다. 카말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마나들이 숲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많은 예쁜 일들을 배우고 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저 이틀 전만 해도 저는 더러운 수염의 거지였는데 어제는 카말라와 키스했고 곧 상인이 되어 돈도 생기고 당신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내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카말라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이 됐을까요? 사랑하는 카말라, 시타르타가 허리를 쭉 펴며 말했다. 당신의 숲으로 왔을 때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사랑을 배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을 한순간부터 이룰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도와줄 걸 알았습니다. 숲 입구에서 처음 본 순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원했습니다. 카말라, 물에 돌을 던지면 가장 빠른 길로 바다까지 가라앉습니다. 시타르타가 목표를 가질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생각하고 단식하지만 물을 가르는 돌처럼 세상을 통과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끌려가고 스스로를 떨어지게 내버려 둡니다. 목표가 그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목표에 반하는 것은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시타르타가 사마나들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보들이 마법이라 부르고 악마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힘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악마도 없습니다. 누구나 마법을 부릴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단식할 수 있다면 누구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카말라는 귀 기울여 들었다. 그의 목소리를 사랑했고 그의 눈빛을 사랑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말대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여. 하지만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타르타가 잘생긴 남자라서 그의 눈빛이 여자들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행운이 그를 향해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키스로 작별 인사를 했다. 네, 스승이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빛이 당신을 기쁘게 하고 늘 당신으로부터 좋은 운이 찾아오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시타르타는 상인 카마스와미를 찾아갔다. 귀한 양탄자가 깔린 부유한 집으로 안내되어 주인을 기다렸다. 카마스와미가 들어왔다. 매우 지적이고 조심스러운 눈을 가진 탐욕스러운 인매의 회색 머리카락의 남자였다.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였다. 주인과 손님은 공손하게 인사를 나눴다. 들으니 당신이 브라만이고 학식 있는 사람인데 상인의 일을 하고 싶다더군. 가난해져서 봉사할 일을 찾는 건가? 아닙니다. 궁핍해진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마나들로부터 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마나들에게서 온다면서 어찌 궁핍하지 않을 수 있나? 사마나들은 완전히 무소유이지 않은가? 무소유입니다. 그런 뜻이라면. 하지만 그건 자발적인 것이라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소유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인가?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3년 넘게 무소유로 살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으로 살아온 거군.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잘 말했다. 하지만 상인은 아무것도 없이 받지 않지. 물건을 대가로 주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받고 모두가 주니 그것이 삶일 것입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무소유인 당신은 무엇을 줄 수 있나? 사람마다 가진 것을 줍니다. 전사는 힘을, 상인은 물건을, 스승은 가르침을, 농부는 쌀을, 어부는 물고기를 줍니다. 그렇군. 그럼 당신은 무엇을 줄 수 있나?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할 수 있지? 생각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단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예를 들어 단식은 무엇에 좋은가? 매우 유용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단식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단식을 배우지 않았다면 오늘 당장 어디서든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했을 겁니다. 배고픔이 강요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는 평온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함도 없고 위기감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배고픔이 에워싸도 그저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식의 유용함입니다. 옳은 말이다. 사마나여. 잠깐만 기다리게. 카마스와미는 방을 나갔다가 두루마리를 들고 돌아와 물었다. 이걸 읽을 수 있나? 시타르타는 매매 계약서가 적힌 두루마리를 보고 내용을 읽었다. 훌륭하군. 카마스와미가 말했다. 이 종이에 뭔가 써줄 수 있나? 종이와 펜을 건네자 시타르타는 써서 돌려주었다. 카마스와미가 읽었다. 글쓰기는 좋고 생각하기는 더 좋다. 영리함은 좋고 인내심은 더 좋다. 글씨를 참 잘 쓰는군. 상인이 칭찬했다. 앞으로 의논할 일이 많을 것 같네. 오늘은 내 손님이 되어 이 집에서 지내게. 시타르타는 감사하며 수락했고 그때부터 상인의 집에서 살았다. 옷과 신발을 받았고 하인이 매일 목욕을 준비했다. 하루 2번 푸짐한 식사가 제공됐지만 하루 한 번만 먹었고 고기도 술도 마시지 않았다. 카마스와미는 자신의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품과 창고를 보여주고 계산을 설명했다.
시타르타는 많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됐고 많이 듣고 적게 말했다. 카말라의 말을 기억하며 결코 상인에게 굽실거리지 않았고 대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대우하도록 만들었다. 카마스와미는 조심스럽고 때론 열정적으로 사업을 했지만 시타르타에게 그것은 마치 게임 같았다. 규칙은 정확히 배우려 했지만 그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다. 카마스와미의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아름다운 카말라를 찾아갔다.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곧 선물도 가져갔다. 그녀의 붉고 영리한 입술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부드럽고 유연한 손길에서도 많이 배웠다. 사랑에 관해서는 아직 소년 같았던 그는 무적행처럼 맹목적이고 탐욕스럽게 욕망에 빠지곤 했다. 카말라는 그에게 기초부터 철저히 가르쳤다. 쾌락은 쾌락을 주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이었다. 모든 몸짓, 애무, 접촉, 시선, 아무리 작은 신체 부위라도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비밀이 있다고 했다. 사랑을 나눈 뒤에 서로를 찬미하지 않고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승리한 만큼 패배도 맛보아야 하며 그래야 누구도 실증이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학대하거나 학대당했다는 나쁜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아름답고 영리한 예술가와 함께한 훌륭한 시간들. 그는 그녀의 학생이 되고 연인이 되고 친구가 됐다. 카말라와 함께하는 여기서 현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찾았다. 카마스와미의 사업이 아닌 상인은 중요한 편지와 계약서 작성을 그에게 맡겼고 중요한 일은 모두 그와 의논하는 습관이 생겼다. 시타르타가 쌀과 양모, 배와 무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곧 알았지만 그의 행동은 운이 좋았고 차분함과 평정심에서는 자신을 능가했다. 또한 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깊이 이해하는 기술도 뛰어났다. 상인이 친구에게 말했다. 이 브라마는 제대로 된 상인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리 사업을 할 때도 영혼의 열정이 없지. 하지만 성공이 저절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신비한 특질이 있어. 좋은 별 운이든 마법이든 사마나들에게서 배운 것이든 우리 사업을 그저 게임하듯 하는 것 같아. 결코 완전히 그의 것이 되지 않고 그를 지배하지도 않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손실에도 동요하지 않지. 친구가 조언했다. 그가 당신을 위해 하는 사업의 이익 3분의 1을 주되 손실이 있을 때도 같은 금액의 책임을 지게 하시오.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것이오. 카마스와미는 조언을 따랐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이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익이 나면 평온하게 받아들였고 손실이 나면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잘 안 됐군. 정말로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한 번은 큰 쌀 수확을 사러 마을에 갔다. 도착했을 때 쌀은 이미 다른 상인에게 팔린 뒤였다. 하지만 며칠을 더 그 마을에 머물렀다. 농부들에게 술을 사주고 아이들에게 동전을 주고 결혼식에도 참여하고 매우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카마스와미는 즉시 돌아오지 않고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며 비난했다. 시타르타가 대답했다. 그만 꾸짖으십시오, 친구여. 꾸짖어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손실이 났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이 여행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알게 됐고 브라만과 친구가 됐으며 아이들이 제 무릎에 앉았고 농부들이 논밭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도 제가 상인인 줄 몰랐습니다. 카마스와미가 분개하며 외쳤다. 하지만 사실 자네도 상인 아닌가? 아니면 그저 즐기려고 여행한 건가? 물론입니다. 시타르타가 웃었다. 물론 즐기려고 여행했습니다. 달리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람들과 장소를 알게 됐고 친절과 신뢰를 받았으며 우정을 얻었습니다.
제가 카마스와미였다면 구매가 불가능해진 걸 보자마자 짜증내며 서둘러 돌아왔을 겁니다. 시간과 돈을 정말로 낭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며칠을 보냈고 배웠고 기쁨을 얻었으며 짜증과 서두름으로 나 자신도 다른 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그곳에 가게 된다면 아마도 다음 수학을 사러 가든 어떤 목적이든 친절한 사람들이 친근하고 즐겁게 맞아줄 겁니다. 그때 서두르거나 불쾌감을 보이지 않은 것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대로 놔두십시오, 친구여. 꾸짖어서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언젠가 이 시타르타가 나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날이 오면 한마디만 하십시오. 시타르타는 자기 길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서로 만족하며 지냅시다. 시타르타가 자신의 빵을 먹어야 한다고 설득하려는 상인의 시도도 헛된 것이었다. 시타르타는 자신의 빵을 먹었다. 아니, 둘 다 다른 사람들의 빵을, 모든 사람의 빵을 먹었다. 시타르타는 카마스와미의 걱정거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카마스와미는 걱정거리가 많았다. 거래가 실패할 위험이 있거나 물건 선적이 실패한 것 같거나 채무자가 갚을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카마스와미는 걱정이나 화를 내는 말 몇 마디가 이마에 주름을 잡는 게 잠을 설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동업자를 설득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카마스와미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그에게서 배웠다고 하자 대답했다. 그런 농담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서 생선 바구니 값이 얼마고 빌린 돈의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배웠을 뿐입니다. 그게 당신의 전문 분야입니다. 생각하는 법은 당신에게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제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영혼은 거래에 있지 않았다. 사업은 카말라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에 충분했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벌었다. 그 외에 시타르타의 관심과 호기심은 오직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들의 사업, 기술, 걱정거리, 즐거움, 어리석은 행동들은 전에는 달처럼 멀고 이질적이었다. 모든 이들과 쉽게 대화하고 함께 살고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과 자신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사마나라는 것이었다. 인간들이 어린아이처럼 혹은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동시에 사랑하면서도 경멸했다. 그들이 애쓰고 고통받고 하찮은 것들 때문에 늙어가는 것을 보았다. 돈, 작은 즐거움, 약간의 명예를 위해 그런 대가를 치를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들을 위해 서로 꾸짖고 모욕하는 것을 보았고 사마나라면 미소 지을 고통을 두고 불평하고 사마나라면 느끼지도 못할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마포를 팔러 온 상인도 또 다른 대출을 원하는 채무자도 1시간 동안 자신의 가난한 사연을 들려준 거지도 환영했다. 그 거지는 어느 사마나보다도 가난하지 않았다. 부유한 외국 상인을 대할 때나 수염을 깎아주는 하인을 대할 때나 바나나를 살 때 약간의 잔돈을 속이도록 내버려 둔 길거리 행상을 대할 때나 다르지 않았다. 카마스와미가 걱정거리를 불평하거나 사업상 그를 책망하러 올 때면 호기심 어린 즐거움으로 귀 기울였다. 그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당혹스러워하며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그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고는 다음 찾아오는 사람에게로 돌아섰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사업을 하러 오는 자들, 속이려 하는 자들, 비밀을 캐내려는 자들, 동정을 구하는 자들, 조언을 구하는 자들. 조언도 해주고 동정도 했고 선물도 주고 약간은 속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모든 게임과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는 열정이 예전에 신들과 브라만들이 차지했던 만큼 그의 생각을 차지했다. 가끔 가슴 깊은 곳에서 죽어가는 조용한 목소리를 느꼈다. 조용히 훈계하고 조용히 슬퍼하는 소리였다.
그것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1시간 정도 자신이 살고 있는 이상한 삶을 깨닫곤 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저 게임일 뿐이라는 것을. 때로는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지만 진정한 삶은 여전히 그를 스쳐 지나가고 닿지 않는다는 것을. 공 던지는 사람이 공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는 거래와 주변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다.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에게서 재미를 찾았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존재의 근원으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 근원은 어딘가 멀리서 흐르고 있었다. 보이지 않게 흐르고 또 흘러 더 이상 그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때로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갑자기 두려워졌다. 이 모든 어린아이 같고 순진한 일상의 일들의 열정을 가지고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도 있었으면 했다. 정말로 살고, 정말로 행동하고, 정말로 즐기고 살 수 있기를. 그저 구경꾼으로 서 있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름다운 카말라에게로 돌아왔다.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주고받는 것이 하나가 되는 쾌락의 의식을 행했다. 그녀와 이야기하고 그녀에게서 배우고 조언을 주고받았다. 고빈다가 그를 이해했던 것보다 그녀가 더 잘 이해했다. 그녀는 그와 더 비슷했다. 한 번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카말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평화와 피난처가 있어서 하루 중 언제든 그곳에 가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드물지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이 영리한 건 아닙니다. 카말라가 말했다.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카마스와미도 나만큼 영리하지만 자기 안에 피난처가 없습니다.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데도 그런 피난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말라, 공중에서 바람에 날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땅에 떨어지는 낙엽 같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소수지만 별들처럼 정해진 길을 갑니다. 어떤 바람도 닿지 않고 자기 안에 법칙과 길이 있습니다. 내가 알았던 많은 학자와 사만아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가르침을 전파하는 고타마, 위대한 분입니다. 수천 명이 매일 그의 가르침을 듣고 몇 시간 그의 지시를 따르지만 그들은 모두 낙엽입니다. 자기 안에 가르침과 법칙이 없습니다. 카말라가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또 그분 얘기를 하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또 사마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사랑의 게임을 했다. 카말라가 아는 30가지나 40가지 게임 중 하나를. 그녀의 몸은 제규어처럼 사냥꾼의 활처럼 유연했다. 그녀에게서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많은 형태의 쾌락과 많은 비밀을 알게 됐다. 오랫동안 시타르타와 놀았다. 유혹하고 거부하고 강요하고 포옹했다. 그의 장인다운 기술을 즐기다가 그가 패배하여 지쳐 그녀 옆에 누울 때까지. 고급 창부는 그의 위로 몸을 숙여 지친 눈을 한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본 최고의 연인입니다. 생각에 잠겨 말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고 더 유연하고 더 헌신적입니다. 내 기술을 잘 배웠습니다. 시타르타. 언젠가 내가 더 나이 들면 당신의 아이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여전히 사마나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시타르타가 피곤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당신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기술로 연마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비밀입니다.
윤회. 오랫동안 시타르타는 세속과 욕망의 삶을 살았지만 그 일부가 되지는 않았다. 사마나로 지내며 뜨거운 세월 속에 죽였던 감각들이 다시 깨어났다. 부유함을 맛보았고 쾌락을 맛보았고 권력도 맛보았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오랫동안 사마나였다. 영리한 카말라는 이를 정확히 알아챘다. 여전히 생각하는 기술, 기다리는 기술, 단식하는 기술이 그의 삶을 이끌었다. 여전히 세속의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그에게 이방인이었고 그도 그들에게 이방인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좋은 생활에 둘러싸여 시타르타는 그것이 사라져감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부자가 됐고 한동안 자신의 집과 하인들을 두었으며 강가의 도시 근처에 정원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고 돈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면 그를 찾아왔다. 하지만 카말라를 제외하고는 그와 가까운 사람이 없었다. 청년기의 절정에서 고타마의 설법 후 고빈다와 헤어진 후에 경험했던 그 높고 밝은 깨어있음의 상태, 그 긴장된 기대감, 가르침도 스승도 없이 홀로 서 있던 그 자부심 넘치는 상태, 자신의 마음속 신성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된 그 유연한 의지가 서서히 기억이 되어갔다. 한때 가까이 있던 자기 안에서 속삭이던 거룩한 원천이 이제는 멀고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도공의 물레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돌다가 서서히 힘을 잃고 멈추듯 시타르타의 영혼도 오랫동안 고행의 바퀴, 사유의 바퀴, 분별의 바퀴를 돌렸다. 아직도 돌고 있었지만 느리고 망설이며 돌았고 거의 멈출 것 같았다. 죽어가는 나무 줄기에 습기가 스며들어 천천히 채우고 썩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과 나태함이 시타르타의 영혼에 스며들었다. 천천히 그의 영혼을 채우고 무겁게 만들고 지치게 하고 잠들게 했다. 반면에 그의 감각은 살아났고 많이 배웠으며 많이 경험했다. 시타르타는 거래하는 법,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쓰는 법, 여자와 즐기는 법을 배웠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향기로운 물에서 목욕하는 법을 배웠다. 정성스레 준비된 음식을 섬세하게 먹는 법을 배웠고 생선도 고기도 가금류도 향신료와 단 것도 먹었으며 나태와 망각을 부르는 술도 마시게 됐다. 주사위 놀이와 체스를 배웠고 무희들의 춤을 구경하고 가마를 타고 다니며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다른 이들과 다르고 우월하다고 느꼈다. 늘 약간의 조롱을 담고 그들을 지켜봤다. 사마나가 세속 사람들에게 늘 느끼는 것과 같은 경멸이었다. 카마스와미가 아플 때, 짜증을 낼 때, 모욕감을 느낄 때, 상인으로서의 걱정거리에 괴로워할 때마다 조롱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하지만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수학기와 우기가 지나가듯 그의 조롱도 지쳐갔고 우월감도 조용해졌다. 부가 늘어가는 동안 서서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특성을 자신도 가지게 됐다. 그들의 어린아이다움과 두려움을 닮아갔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했다. 자신에게 없고 그들이 가진 것, 즉 자신들의 삶에 부여할 수 있는 중요성, 즐거움과 두려움 속의 열정, 끊임없이 사랑에 빠져 있는 달콤하지만 두려운 행복을 부러워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사랑했고 여자를, 아이들을, 명예나 돈을, 계획이나 희망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그들에게서 배우지 못했다. 이것만은 아이 같은 이 기쁨과 어리석음은 배우지 못했다. 대신 자신이 경멸하는 불쾌한 것들을 배웠다. 전날 밤 손님들과 어울리고 난 아침에 오래도록 침대에 누워있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생각할 수 없이 피곤해졌다. 카마스와미가 걱정거리로 그를 지루하게 할 때면 짜증을 내고 참을성을 잃었다. 주사위 게임에서 졌을 때 너무 크게 웃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다른 이들보다 영리하고 정신적이었지만 웃음은 드물어졌고 부자들의 얼굴에서 흔히 보이는 특징들을 하나씩 띠기 시작했다. 불만족, 병약함, 불쾌함, 나태함, 사랑의 결핍이 드러났다. 부자들의 영혼의 병이 서서히 그를 사로잡았다. 피로가 베일처럼 얇은 안개처럼 시타르타를 덮었다. 매일 조금씩 짙어지고 매달 조금씩 어두워지고 매년 조금씩 무거워졌다. 새 옷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아름다운 색이 바래고 얼룩이 지고 주름이 생기고 솔기가 닳고 여기저기 해진 곳이 보이듯 고빈다와 헤어진 후 시작한 시타르타의 새로운 삶도 낡아갔다. 세월이 흐르며 색과 광채를 잃었고 주름과 얼룩이 생겼으며 바닥에는 이미 추함이 드러나고 있었다. 실망과 혐오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다만 한때 그 안에서 깨어나 가장 좋은 시기에 그를 인도하던 그 밝고 신뢰할 만한 목소리가 침묵해 버렸다는 것만 알아챘다. 세상이 그를 사로잡았다. 쾌락, 탐욕, 나태, 그리고 마침내 한때 가장 어리석은 악덕이라며 경멸하고 조롱했던 그 악덕까지도 그를 사로잡았다. 탐심이었다. 재산, 소유, 부가 마침내 그를 사로잡았다. 더 이상 게임이나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 족쇄이자 짐이 됐다. 이상하고 엇나간 방식으로 시타르타는 이 마지막이자 가장 저급한 종속 상태에 빠져들었다. 주사위 게임을 통해서였다. 마음속 사마나가 되기를 그만둔 그때부터 시타르타는 돈과 귀중품을 걸고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어린아이다운 사람들의 관습으로서 미소 지으며 가볍게 참여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큰 분노와 열정으로 했다. 그는 두려운 도박꾼이 됐고 높고 대담한 판돈 때문에 감히 그와 겨루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마음의 고통 때문에 도박을 했다. 이 불쌍한 돈을 잃고 낭비하는 것이 화난 듯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상인들의 거짓 신인 부에 대한 경멸을 이보다 더 분명하고 조롱적으로 보여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높은 판돈으로 무자비하게 도박을 했다. 자신을 혐오하고 조롱하며 수천을 이기고 수천을 날리고 돈을 잃고 보석을 잃고 시골 별장을 잃고 다시 이기고 또 잃었다. 주사위를 던질 때 높은 판돈을 잃을까 걱정할 때 느끼는 그 두려움, 그 무시무시하고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사랑했다. 항상 새롭게 하고 항상 키우고 항상 조금씩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했다. 이 포화된 미지근한 무딘 삶 속에서 오직 이 감정 속에서만 뭔가 행복 같은 것, 도취 같은 것, 고양된 삶의 형태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큰 손실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부를 노렸고 더 열심히 거래했으며 채무자들을 더 엄격하게 독촉했다. 계속 도박하고 싶었고 계속 낭비하고 싶었고 계속 부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손실이 생기면 평온을 잃었고 제때 돈을 받지 못하면 인내심을 잃었고 거지들에 대한 친절을 잃었고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주려는 마음도 잃었다. 한 번의 주사위 던지기로 수만을 날리고도 웃던 그가 사업에서는 더 엄격하고 옹졸해졌고 밤에는 가끔 돈 꿈을 꾸기도 했다. 이 추한 마법에서 깨어날 때마다 침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늙고 더 추해진 것을 볼 때마다 수치심과 혐오감이 엄습할 때마다 계속 도망쳤다. 새로운 도박으로 도망치고 성적 쾌락과 술로 정신을 마비시켜 도망치고 거기서 다시 재산을 쌓고 소유하려는 충동으로 도망쳤다. 이 무의미한 순환 속에서 달렸고 지쳐갔고 늙어갔고 병들어갔다. 그러던 중 꿈이 그를 경고했다. 저녁 시간을 카말라와 함께 그녀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보냈다. 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카말라가 깊은 생각에 잠긴 말을 했다. 그 말 뒤에는 슬픔과 피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고타마에 대해 들려달라고 했고 그의 맑은 눈, 고요하고 아름다운 입술, 친절한 미소, 평화로운 걸음걸이에 대해 끝없이 듣고 싶어 했다. 오랫동안 그는 위대한 부처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고 카말라는 한숨 쉬며 말했다. 언젠가, 아마도 곧 나도 그 부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정원을 그분께 선물로 드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그를 흥분시켰고 고통스러울 만큼 열렬한 사랑의 행위로 그를 자신에게 묶었다. 마치 이 헛되고 덧없는 쾌락에서 마지막 달콤한 한 방울까지 짜내려는 듯 물어뜯고 눈물 흘리며 전에 없이 시타르타는 쾌락이 죽음과 얼마나 가까운 친족인지 이상하리만치 분명히 깨달았다. 그녀 곁에 누워 카말라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다. 그녀의 눈밑과 입가에서 그는 전에 없이 분명하게 무서운 글씨를 읽었다. 작은 선들, 미세한 홈들로 이루어진 글씨였다. 가을과 노년을 떠올리게 하는 글씨였다. 시타르타 자신도 아직 마음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검은 머리 사이에서 회색 머리카락을 몇 가닥 발견했듯이 카말라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피로가 쓰여 있었다. 행복한 목적지가 없는 긴 길을 걸어온 피로, 시들기 시작하는 피로,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아마도 아직 의식하지도 못한 불안이 쓰여 있었다.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가을에 대한 두려움, 죽어야 한다는 두려움. 한숨 쉬며 그는 작별을 고했다. 영혼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숨겨진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그는 무희들과 술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더 이상 사실이 아님에도 자신의 계급 사람들에게 우월한 척했다. 많은 술을 마시고 자정이 한참 지나서야 피곤하면서도 흥분된 채로 잠자리에 들었다. 울고 절망하기 직전이었다.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비참함으로 마음이 가득했고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혐오감이 있었다. 미지근하고 역겨운 와인 맛, 너무 달콤하고 둔탁한 음악, 무희들의 너무 부드러운 미소, 그들의 머리카락과 가슴에서 나는 너무 달콤한 향기가 혐오스러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향수 바른 머리카락, 입에서 나는 술 냄새, 피부에 축 처진 피곤함과 무기력함이 너무 많이 먹고 마신 사람이 고통스럽게 토하면서도 그 해방감에 기뻐하듯 이 잠 못 드는 사람도 엄청난 혐오감 속에서 이런 쾌락들, 이런 습관들, 이 모든 무의미한 삶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했다. 도시 집 앞 거리에서 첫 활동이 시작되고 아침 빛이 들어올 때까지도 겨우 살짝 잠이 들었을 뿐이었다. 그 순간 그는 꿈을 꾸었다. 카말라는 금빛 새장에 작고 진귀한 새를 한 마리 키웠다. 그는 이 새에 대해 꿈을 꾸었다. 늘 아침마다 노래하던 이 새가 말을 잃었다는 꿈이었다. 이상하게 여겨 새장 앞에 서서 들여다보니 작은 새는 죽어 바닥에 뻣뻣하게 누워 있었다. 그는 새를 꺼내 잠시 손에 들고 있다가 거리로 던져버렸다. 그 순간 끔찍한 충격을 받았고 가슴이 아팠다. 마치 이 죽은 새를 던져버림으로써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좋은 것을 자신에게서 던져버린 것 같았다. 이 꿈에서 깨어나며 깊은 슬픔에 휩싸였다. 무가치하게 그렇게 생각됐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했다. 그가 살아온 삶의 길이, 살아있는 것도 어떤 식으로든 맛있거나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손에 남아있지 않았다. 홀로 서 있었고 해변가에 버려진 난파선처럼 텅 비어 있었다. 우울한 마음으로 그는 자신이 소유한 정원으로 갔다. 문을 잠그고 망고나무 아래 앉았다. 가슴에는 죽음을, 가슴팍에는 공포를 느끼며 앉아서 자신 안의 모든 것이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끝나가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생각을 모았고
기억할 수 있는 첫 날들부터 시작해서 마음속으로 자신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걸었다. 언제 행복을 경험했던가? 언제 진정한 기쁨을 느꼈던가? 맞다. 여러 번 그런 순간이 있었다. 소년 시절 브라만들의 칭찬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서 느꼈다. 성스러운 식구를 암송하고 학자들과 토론하고 제사를 돕는데 뛰어난 자 앞에 길이 있다. 그때 마음속에서 느꼈다. 내 앞에 길이 있다. 신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다시 젊은이로서 모든 생각이 끊임없이 위로 도망치듯 상승할 때,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무리에서 빠져나와 솟구쳤을 때, 브라만의 목적을 위해 고통 속에서 싸웠을 때, 모든 얻은 지식이 새로운 갈증만을 불러일으켰을 때, 다시 한번 그 갈증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바로 이것을 느꼈다. 계속하라. 계속하라. 너는 부름받았다. 그는 집을 떠나 사마나의 삶을 선택했을 때 이 목소리를 들었고, 다시 사마나들을 떠나 그 완벽한 이에게 갔을 때도, 그리고 그를 떠나 불확실한 것을 향해 갔을 때도 들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높이에도 도달하지 못했던가, 얼마나 평탄하고 무디게 그의 길이 삶을 통과했던가. 수많은 긴 세월 동안 높은 목표도 없이, 갈증도 없이, 고향됨도 없이, 작은 쾌락들에 만족하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면서, 이 모든 세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는 저 많은 사람들, 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쓰고 갈망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들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가난했다. 그들의 목표는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걱정거리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 결국 카마스와미 사람들의 저 세계는 그에게 그저 게임일 뿐이었다. 구경할 만한 춤이었고 희극이었다. 오직 카말라만이 그에게 소중했고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럴까? 그녀가 아직도 그를 필요로 할까? 그가 그녀를 필요로 할까? 그들은 끝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것을 위해 살 필요가 있을까? 아니, 필요하지 않았다. 이 게임의 이름은 삼사라 어린이들의 게임이었다. 한두 번, 10번쯤 즐겁게 할 만한 게임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끝없이 반복할 만한 게임은 아니었다. 그때 시타르타는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몸에 전율이 흘렀다. 내면에서 그렇게 느꼈다. 무언가가 죽었다. 그날 하루 종일 망고나무 아래 앉아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빈다를 생각하고 고타마를 생각했다. 그들을 떠나 카마스와미가 되어야 했던가. 별들이 보일 때까지 여전히 앉아 있었다. 여기 내 망고나무 아래 내 정원에 앉아 있구나. 생각하며 살짝 미소 지었다. 정말 필요했던가, 정말 옳았던가, 망고나무를 소유하고 정원을 소유하는 이 어리석은 게임은. 이것도 끝냈다. 이것도 그의 안에서 죽었다. 일어나 망고나무와 작별하고 정원과 작별했다. 그날 하루 먹지 않아서 심한 배고픔을 느꼈고 도시의 집, 방과 침대, 식탁 위의 음식을 생각했다. 피곤하게 미소 짓고 몸을 흔들며 이것들과도 작별했다. 그날 밤 같은 시각에 시타르타는 정원을 떠나고 도시를 떠났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오랫동안 카마스와미는 사람들을 시켜 그를 찾았다. 강도들 손에 걸린 줄 알았다. 카말라는 아무도 찾으러 보내지 않았다. 시타르타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다. 늘 예상하지 않았던가. 그는 사마나가 아니었던가.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은 사람, 순례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함께했을 때 이미 느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토록 애정을 다해 자신의 가슴에 그를 끌어당겼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에게 완전히 소유되고 관통됨을 느꼈던 것이다. 시타르타가 사라졌다는 첫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창가로 갔다.
거기에는 진귀한 새 한 마리를 금빛 새장에 가두어 키우고 있었다. 새장 문을 열어 새를 꺼내 날려보냈다. 날아가는 새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더 이상 방문객을 받지 않았고 집을 잠가두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타르타와 마지막으로 함께했을 때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늘 우리는 시타르타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엄격한 수행자에서 세속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고, 카말라를 통해 사랑을 배웠으며 상인으로서 재물을 모으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 속에서도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찾아 헤매던 수행자가 이제는 쾌락과 부를 쫓는 평범한 인간이 되었지만, 이 또한 그의 여정의 한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과연 시타르타는 이 세속의 삶에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시타르타가 자신의 삶의 깊은 회의를 느끼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강가에서 만나게 될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